즐거운 saksun왕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 주제는 근의 개수와 켤레근이라는 주제입니다.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 관련된 거랑 켤레근, 켤레란 말은 우리가 뭐 짝꿍 그런 뜻이죠. 똑같이 생긴 조금만 다른 그런 어떤 근에 대한 거. 이제 이게 무엇인가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말이죠.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 중에 이런 말이 있었지. 자, 이제 좀 다시 한번 써보면 근의 공식으로 우리가 x값은 이렇게 말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제 이것은 근의 공식 1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근의 공식 2에는 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부분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근의 공식 2에서는 여기 부분 이야기예요. 같은 내용인데 의미는 같은 건데 조금 숫자만 틀리다겠죠. 이거랑 이거 이야기예요. 그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녀석을 d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이에요. 줄여서 d라고 표현했을 때. 자, 요 값을 d라고 했을 때입니다. 요 값은 이제 참고로 얘를 d라고 한다면 요 값은 우리가 4분의 d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요 d 값에 4분의 1배인 값이야. 요 값은 그런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좀 조금 다르고요. 자, 이 값을 어쨌든 d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이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때 이제 근의 개수는 d가 0보다 크면 2개다, d가 0이면 1개다, d가 0보다 작으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값이 0보다 크면 그 말이야. 여기가 양수일 때 그 말이죠. 또 여기가 양수일 때 그 말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루트 이렇게 있는 거니까 플러스 쪽에 하나, 마이너스 쪽에 하나에서 근이 2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근은 2개다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경우에 따라서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얘가 는 0. 자, 얘가 0이라면 뭐야? 마이너스 b 플러스 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0일 때는 이렇게. 여기가 0일 때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똑같은 근인 거지. 자, 그때는 중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0일 때는 중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근이니까. 알겠죠? 중근 한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 여기가 이제 음수일 때 그 말이야. 여기가 음수라면은 d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얼마고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5 막 이런 거. 여기가 음수일 때. 자, 이 값은 우리가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숫자가 실수에 없기 때문에 근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어떤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d가 0보다 크면 요 값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다. d가 0이면 1개다. d가 0보다 작으면 없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근의 개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값을 보고 근이 몇 개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근의 개수를 이제 실제 방정식에서는 알아보자 그 말이야.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겼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2x 제곱하고 자, 1차항이 안 보이죠. 1차항이 안 보일 때는 0x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것은 이제 그대로 b의 제곱. 자, b의 제곱. b가 0입니다. 대신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 말이에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 값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 말이지. 요 값은 결과적으로 요거 이제 4, 2, 8, 8, 4, 6, 4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4지. 양수죠. 자, 이거 양수기 때문에 이것의 근은 2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의 개수는 2개다. 서로 다른 2개다. 두 번째. 똑같이. 이제 저 녀석은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는 0인데, 자, 이것도 b 그러면 요 녀석이죠. 자, 그대로 쓴다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 자, 근데 얘는 64고요. 16 곱하기 3 48. 64 빼기 48은 16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은 16이고 양수죠. 지금 양수니까 이것의 근도 2개다라고 할 수 있어요.
0보다 크면 2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요것의 절반이 아까 B'이라고 했죠. 자, B'은 마이너스 4인데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B'을 쓸 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말이야. 3 곱하기 4 이거. 그러니까 16 빼기 10이니까 4. 얘도 양수죠. 어쨌든 얘가 양수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2개다 그래요. 자, 요걸로 사용하든 B'을 사용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이 개수가 몇 개냐 그것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9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0. 자, 이것도 일단 그냥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만 갖고 본다면, 자, b의 제곱, 이거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2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이제 12의 제곱 144고요. 이거 이제 16. 자, 4, 4, 16인데 16 곱하기 9. 걔도 9, 6, 14, 144. 얘도 144입니다. 마침 0 됐지? 자, 이게 요 값이 0이 나온다면 그만해. 0이 나온다면 근이 1개다 그랬죠. 근이 1개라는 것은 중근을 말하는 거예요. 중근이 똑같은 근이다 그 소리야. 다른 말로. 그 다음에 4번. 이것의 근은 또 몇 개냐? 2x 제곱 6x 더하기 5는 0. 자, 이것도 이제 판별 써보면 b의 제곱 6의 제곱이죠. 빼기 4ac 그 말이야. 자, b의 제곱만 4이지. 얘는 8이고 8, 5, 40이지. 그러니까 이게 36 빼기 40 마이너스 4 음수죠 지금. 자, 값이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오면 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를 좀 판단할 수가 있다. 자, 항상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그 식에다가 넣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근의 개수 관련된 이제 문제를 실제로 좀 본다면요. 자, 2차 방정식 이런 녀석이 중근을 갖게 하는 것은, 자, 중근이란 말이, 중근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 그 말이기도 하죠. 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 뜻이기도 하고, 아까처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 0일 때 그 말이야. 그때가 바로 중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자, 여기서 이제 b라는 게 요거죠. 1차항 개수. 자, 마이너스 k 더하기 1. 얘가 지금 b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근데 b의 제곱을 할 거라서, 항상 b의 제곱을 할 거라서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것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1차항 개수가 음수이거나 양수이거나 상관없이 그냥 그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숫자만 제곱한다 그러면 돼요. 어차피 제곱은 플러스니까. 알겠죠? 그래서 b 요것의 제곱, 그러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k죠. c는 1이고, 그러니까 요것이 그냥 전체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말이야. c가 1이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 값이, 자, 중근이 되라. 중근을 가져라 그러면 는 0 그다겠지. 자, 요 값이 0일 때가 중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0. 그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우리 정리하면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빼기 4k예요. 여기 이제 정리하면 k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죠. 자, 이것도 정리하면 이제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자, 요거 자체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죠. 이때 요 녀석이 0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k 값은 1인 거지 그냥. 그래서 k 값은 1이다라고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차 방정식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근이,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말이 있으면 2차항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0이 아닙니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조건에 맞춰주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둘 중에 한 가지 쓰면 돼요. 의미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아무거나. 근데 이제 요걸로 대입하면 숫자가 좀 크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데 숫자가 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다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뭐 경험 삼아서 요걸로 쓰도록 합시다. 뭐 이것이 0보다 크다, 이것이 0보다 크다, 같은 의미예요. 자, 서로 다른 두 근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 대입한다면
여기서 이제 요것이 지금 마이너스 2k가 b니까 여기서 b 프라임은 자 저것의 절반 마이너스 k를 말합니다. 요것이 이제 b 프라임이야. 여기다 만약에 넣는다면 b 프라임의 제곱 k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a라는 것은 k 더하기 2고 c는 k 빼기 1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k 더하기 2 k 빼기 1. 자 이것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 녀석이 그거예요. 서로 다른 두근 0보다 커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k 플러스 k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말이지. 자 이렇게 생긴 것에 마이너스 붙어있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줬고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말이지.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니까 이제 k 값의 범위인데 마이너스 k니까 k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이걸 좀 거꾸로 쓰면 k가 2보다 작다고요. k가 2보다 작으면 되겠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되겠고 단 k가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딱 쓰면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자 2차 방정식 그러면 2차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즉 k는 0이 되면 아니 k가 k 더하기 2가 2창의 개수인데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말이. 요 녀석이 0 되면 안 된다고 말이 k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요 말이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2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제외하고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그 말을 한꺼번에 쓸 때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 마이너스 2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빼고 나머지 다 되는 거니까 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자, k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k가 마이너스 2인 거기만 빼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이제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마지막에 시험에서 나오나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딱 받아보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빼줘야 되는데 그걸 안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습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주의사항이에요. 자, 2차 방식의 근의 개수. 자, 이제 아까처럼 2차 방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제 좀 더 길게 써졌죠. 여기 이제 상수항 자체가 좀 길게 써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녀석이 있을 때 근을 갖지 않게 하는 정수 k의 제곱. 자, 근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야. 자, 근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아까처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시 또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시 쓴다 했어요. 여기 개수가 지금 짝수 모양일 때는 짝수 모양이죠. 짝수 모양일 때는 이것의 절반인 마이너스 k b 프라임을 이용해서 쓰는 게 좋아요. b 프라임 알죠? 자, b 프라임을 이용해서 쓴다면 b 프라임의 제곱.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a는 1이고 c는 길어요. 그러니까 c가 기니까 ac인데 a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c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요 녀석이 그 녀석이 뭐야? 근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 뭐야? 요 값이 0보다 작으라 한다 그랬지?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게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이거 정리해주면 되고 이거 k제곱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졌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2k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긴 게 k의 범위. 그러니까 k 값은 3보다 작고 k는 2로 나눠서 2분의 3보다 작다 그러면 되겠지? k가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이 범위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때 정수 k의 최대값, 이것을 만족하는 최대값이, 자, 정수 k는 k 값은 1 그러면 되겠지. 2분의 3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인 1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근의 개수 관련된 내용.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의 켤레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켤레근. 자, 켤레근이라는 게 뭔가?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거예요. 유리수 개수가 있을 때. 만약에 한 근이 이런 모양이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루트에면 무리수라고 했을 때요. 제곱인 거 다 꺼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어떤 무리수라고 했을 때,
다 꺼내지 않더라도 어쨌든 루트 n 부분이 무리수 모양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BQ는 유리수, 그리고 이제 Q가 뭐 0이 아니고 이럴 때, 자, 이것의 한 근이 이런 모양이면 그 말이야. 한 근이 이런 모양이면 다른 한 근은 이거다. 즉 P 플러스 Q루텐 이것이 한 근이라면 P 마이너스 Q루텐도 근이다 그 말이야. 이것의 부호, 무리수 쪽의 부호가 좀 반대 모양으로 생긴 이런 녀석이 근이다 그 말이야. 한 녀석이 근이면 쟤도 근이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근의 공식 이야기해. 자, 근의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이런 거지.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시구만. 자, 근데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a, b, c가 다 유리수라고 했을 때 이야기해. 개수가 다 유리수다 그랬을 때. 자, 개수가 유리수라면 이거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죠. 유리수니까. 그런데 이 부분 말이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루트가 있잖아요. 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안의 값이, 자, 안의 값이 만약에 뭔가 제곱수가 되지 못하면, 안의 값이 누군가의 제곱수가 되지 못하면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즉 무리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무리수인 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뭐 2a분의 해서 막 공식에 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쪽이 지금 무리수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말이야. 근데 이쪽이 무리수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유리수인데 무리수인 근이 생겼다는 것은 여기가 제곱수가 다 사라지지 않고 근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근의 공식상 이거 플러스 이것이 근이면 이거 마이너스 이것도 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수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게 근이면 마이너스인 것도 근이다 그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의 공식이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무리수라는 것은 이쪽에 무리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근호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무리수는 이쪽에서 생긴 거라서 루트 7이 근이다. 플러스 루트 7이 근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7도 근인 거다. 그 말이야. 근의 공식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 말. 그래서 이런 것을 어쨌든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거. 자, 여기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짝꿍근, 다른 말로 켤레근이라고 해요. 자, 둘이는 닮아서 짝꿍근이고 켤레근입니다. 어쨌든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가 근이다. 반대로. 마이너스 모양이 근이라면 플러스 모양도 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게 이제 켤레근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켤레근의 특징이 좀 있다. 그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켤레근 문제를 살짝 본다면요.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 자, 이런 녀석이 있는데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켤레근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면 근의 공식이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생겼어요. 만약에 개수 자체가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다면 그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근이라는 게 2분의 3 더하기 루트 7 이게 근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근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마침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다. 얘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봐요. A도 무리수가 될 수 있고 막 B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그래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 자체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얘들이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쪽 부분에서는 마침 이 값을 계산했더니 유리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얘가 유리수가 됐는데 뭔가 제곱수다. 그러면 루트가 이쪽에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때는. 이쪽이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이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그것이 요거 근 자체는 맞지만 요쪽이 지금 무리수 즉 요 녀석 루트 7이 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부분에서 이걸 순서 바꾸면 이거잖아요. 근데 이 루트 7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요 3이라는 것이 오히려 요 루트 쪽에서 얘가 3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녀석의 켤레근은 이것이 근인 거죠. 요것이 근인 거지. 만약에 요 3이 여기서 나왔다면 여기서 3이 나온 거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이니까 이것이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 얘도 근인 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이 근이라고 해서 요것이 꼭 근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요것이 근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쪽이 마이너스인 것이 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리수가 될 수 있으면 반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가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가 유리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이 무리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무리수, 마이너스 무리수 이런 게 켈레근이다 그 뜻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이거다. 이 말은 뭐야? 무리수인 근이다 그 말이죠 지금. 무리수인 근인데 저런 거 나오면 유리화부터 당연히 그냥 하고 생각해야죠 무조건. 자, 이렇게 무리수인 근 나오면 유리화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분자에도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분모는 합차니까 이거 제곱 2에서 이거 제곱 1 빼니까 1이지. 자, 분모는 1이라서 이제 분모는 뭐 안 써도 되겠고요. 분자는 이거 곱했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의 한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 근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저것의 다른 한 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근의 곱이니까. 그러면 다른 한 근이 뭐냐? 루트 2 플러스 1이냐 그 말이야. 이것이 근인가 그 말이야. 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의 반대가 근이 아니라 이것을 모양을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자, 무리수를 좀 뒤로 빼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무리수를 뒤로 빼서 만든 다음에 요것의 켤레근을 생각해야 돼. 자, 왜냐면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그 무리수 쪽의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무리수 쪽의 부호가 반대인 요 녀석도 근이다 그 말이야. 근데 요 녀석이 무리수가 아닌 쪽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요것이 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무리수가 뒤에 놓고 무리수를 뒤에 놓고 요것의 부호가 반대인 요것과 이것이 켤레근이에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그죠? 그래서 요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무리수를 앞으로 일부러 빼놓을 수가 있어요. 무리수를 뒤로 갖다 놓고 근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 이거 두 개가 켤레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에서 켤레근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두 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이제 이거 두 개 곱할 건데 합차잖아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요. 빼기 합차니까 빼기 요것의 제곱이니까 2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자, 이것이 이제 두 근의 곱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두 근의 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켤레근이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오늘은 이제 근의 개수랑 켤레근을 봤는데요. 조금 약간 생소한 내용이 좀 들어있죠. 근의 개수는 그나마 좀 익숙한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켤레근 그러면 조금 내용이 신경 쓸 게 좀 있어요. 일단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